안녕하세요, 무사시호입니다. 오늘은 요 스프레이 부스를 만들 건데 워낙 작업이 간단해가지고 분량도 채울 겸 해서 제가 사용하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용도 철제 선반인데 무볼트 방식이죠. 그래서 간편하고 가격도 뭐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짜리로 해가지고 총 위에까지 6칸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제 건프라 박스라든지 촬영 도구들, 그리고 뭐 이제 리빙 박스, 뭐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관하고 있고 해서 이제 기존에 쓰던 스프레이 부스는 이런 모양인데 참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어요. 구조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메인으로 나가는 구멍은 위쪽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LED 등도 2개 보이죠, 위에. 그리고 이제 촬영하면서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전자액자, 이제 보조 바람 구멍. 보통 이제 에어브러쉬를 이쪽으로 쏘니까 이쪽에 놨는데 잘 쓰고 있었어요. 밑에 유리도 깔아놨고 배경도 좀 이제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배경이 좀 너무 밝아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걸리적거렸던 게 이게 좀 직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촬영할 때 이게 앵글이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넣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여지는 게 한정적이더라고요. 위에서도 찍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로 맞춰봤습니다. 촬영 앵글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호수는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쪽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이거 이제 벽돌 아닙니다. 이거 시트지예요. 저는 이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이제 가로가 80, 위쪽이 세로가 50, 그리고 깊이가 60이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건데, 촬영을 하지 않고 혼자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크면은 좀 환기하는데 불리하기만 하지, 그렇게 크게 좀 답답하지 않은 건 좋은데 좀 불리합니다, 환기에. 그래서 적당히 크기를 줄여서 쓰시길 바라고요. 이건 좀 커요,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2개를 뚫었죠. 시로코펜도 2개예요. 15파이짜리랑 10파이짜리.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네, 저쪽에서. 삼나무 합판을 계속 쓸 거냐, 그건 아니죠. 이제 이런 원목 합판은 도료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냄새 자체는 이제 피톤치드 향도 나고 좋긴 한데 그건 좀 안 되고, 제가 아까 쓰던 부스가 너무 밝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좀 덮을 건데, 뭐 PP 시트지를 덮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PP 시트지가 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제닉님이 쓰시는 것도 있는데 그거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다른 걸 찾다가 네, 이것도 마찬가지 PP 재질입니다. 신너의 강한 재질이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보드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보여지는 데라도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입장에도 붙이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약간 좀 대리석 분위기도 좀 나고, 촬영할 때 반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좀 모형이 도색하는 장면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장치를 했는데, 뭐 이거 가격은 그렇게 싼 것도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시트지랑 가격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바닥에 유리를 깔아놓는 게 제일 좋아요. 저쪽에서 제가 지금 유리를 깔아놓고 하고 있는데, 유리가 최고입니다. 유리가 진짜 최고예요. 이거 유리집 가가지고 적당히 치수 맞춰갖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이제 PP 재질의 바닥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요런 커팅 매트를 바닥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커팅 매트는 잘 안 닦입니다. 닦이기도 한데 이제 고무까지 같이 살짝 녹거든요. 그래서 좋진 않아요. 난 더럽게 써도 된다, 막 써도 된다 싶으면 이제 지저분해진 커팅 매트를 쓰셔도 되긴 한데 그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뭐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취소만 알면은 누구나 이제 나무 목재 재단하는 인터넷 재단집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 맡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 다 주세요라고 주문서 넣으면은 이렇게 알아서 배달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따로 산 거고요. 맞는 거 이거 10파이짜리 이렇게 꽂고 해서 여기 나사 받고 마찬가지. 그래서 이쪽이 이제 호수랑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부스를 완성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도료장 그대로 있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수납함, 연필꽂이들, 그리고 이제 타공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걸어둘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도색 부스 옆에 이런 거 다이소에서 구한 거예요. 다이소에서 구해서 대충 붙여놓고 쓰고 있고, 전에도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삼나무 목재로 주문을 해서 만든 스프레이 부스입니다. 뭐 진짜 별거 없어요. 붙여가지고 피스 박으면 끝나는 거니까 뭐 딱히 뭐 보여드릴 만한 건 없고, 특이한 점이 이쪽 안에 15파이짜리 구멍으로 배관이 나가게 되고 10파이짜리 구멍입니다. 좀 특이하죠, 구멍 위치가. 전에는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전에 없었던 구멍만 골라서 뚫어놨죠. 지금 부스를 만든 게 이제 유튜브 하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쏘잖아요, 도색을 할 때. 그리고 나서 혹시나 이쪽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쪽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구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위에도 OT LED 조명 2개를 이어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 붙이고,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코드로 그냥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촬영을 할 때 제가 이제 구도라든지 잘 촬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전자 액자입니다. 제닉님 영상 보고서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기본적으로 촬영은 보통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하는데, 하면은 이제 이렇게 프리뷰 모니터가 들어오게 되죠. 프리뷰 모니터는 아니고 전자 액자로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이쪽에 있고요. 불 켜고 에어브러쉬 청소용 붓, 도료 쓰레기통, 신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춰놓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안쪽에 시로코펜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시로코펜 스위치를 굳이 이거를 있으면 편하죠. 있으면 편한데 없으면 이거 그냥 뭐 만들기 귀찮다, 어렵다 하고 하시면 그냥 코드를 이런 식으로 스위치형 멀티플러그 있잖아요. 이걸로 스위치 대신 하셔도 됩니다. 그럼 꺼지죠? 이걸로 스위치 대신 하셔도 돼요. 또 옆에는 이제 에어브러쉬, 그리고 각종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 도색을 하고 건조시킬 때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놓든지 아니면은 이 위에다 그냥 올려놓는 것도 좀 그때그때 쓰기 편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예정이고요. 궁극 컴프레서 밑에 있고요. 이번에 새로 구입한 열풍기 사포들 이렇게 있고, 구루마가 하나 있는데, 책상이 이제 넓다 보니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도색 집게라든지 아니면 건조시킬 수 있는 판이라든지 뭐 잡다한 자주 쓰는 물건들 이렇게 굴려가면서 쓸 수 있는 것도 참 편하더라고요. 이번에 허리 건강을 위해서 CD즈 의자도 하나 구입을 했고요. 전에 있던 부스랑 다른 점은 이제 길이가 기존 70cm에서 80cm로 넓어졌고요. 촬영 때문에 일단 저는 넓은 게 좋은데, 일반 도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거에 한 3분의 2 정도 크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넓어지면은 환기시키는데 불리해요, 너무 넓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시로코펜 2개를 쓰고 있는데, 시로코펜 2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호수가 2개죠. 2개 나가야 되니까. 시로코펜은 요게 TIS인가? 160짜리고, 요게 이제 TB125. 이건 시로코펜이라기보다는 이제 송풍기인데, 이런 식으로 2개 쓰고 있습니다. 이 본드로 붙여놨어요. 뭐 이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써도. 관 연결 같은 경우는 이 2개 호스가 각각 시로코펜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배출구는 이렇게 여기서 모이게 되는 거죠. 모여서 하나의 호스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 구멍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 베란다인데 이런 식으로 열고, 이렇게 걸쳐서
창틀에 걸어 놓고요. 닫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판 같은 경우는 PP 판넬인데 스티커용 판넬입니다. 이게 스티커예요.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다 좋은데 시트지에 비해서 단점이 이렇게 막 재단하는데 조금 어설프게 좀 재단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재단하는 게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PP 재질이기 때문에 뭐 신노에 영향을 전혀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강합니다. 신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공업용 신노거든요. 이렇게 뿌려보면 시로코펜 좀 끼자. 자, 몇 초 지났죠? 그래서 이게 전혀 변질 없이 잘 닦이고 굉장히 강합니다. 신노에. 그래서 좀 이제 도색하면서 지저분해져도 신노로 이렇게 닦아 버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화면이 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소니 A6500을 쓰고 있고요.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번들 렌즈 끼고 있는데, 이게 1655 번들 렌즈죠. 로데 마이크 쓰고 있고, 렌즈 같은 경우는 몇 개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이제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입한 거고, 제가 주로 그동안 썼던 거는 요거 18105 동영상 렌즈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이제 30mm 시그마 단렌즈를 쓰고 있고요. ASMR 녹음할 때 쓰는 H1N 마이크, 맨프로토 삼각대라든지 뭐 보레드라든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두우니까 확실히 조금 안정된 분위기가 나죠. 그전에는 좀 너무 밝아가지고 좀 그게 불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소개도 드리고 작업기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발바토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은 발바토스 에피소드 1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